세금만 줄어도 남는 장사다, 이런 말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판매가 시작된 국민성 장펀드 이야기인데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시작 직후 한도가 빠르게 소진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강하게 끈 건 바로 최대 40%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이었습니다. 여기에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구조까지 알려지면서 직장인과 고소득 투자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세무 전문가들은 공제율 숫자만 보고 접근하면 생각보다 체감,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절세 상품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용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알려진 구조를 보면 투자금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3천만원 이하 투자부는 투자금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이후 금액이 올라갈수록 20%, 10%씩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투자했다면 최대 1200만원 공제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7천만원 꽉 채우면 세금 엄청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연간 소득 공제 한도입니다. 국민성 장펀드 공제는 독립적으로 무한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 공제 항목과 합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신용카드 공제나 주택자금 공제, 투자조합 공제 등을 이미 많이 받고 있다면 추가 절세 여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가정해보면 기존 공제로 이미 1900만원 정도 인정받는 직장인이 국민성 장펀드로 1200만원 공제 계산이 나오더라도 연간 한도가 2500만원이라면 실제 추가 반영은 600만원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공제율 몇 %가 아니라 내 현재 연말정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점입니다. 특히 고정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과 주택 관련 공제로 상당 부분 한도를 사용 중인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이 더 뜨거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서 세율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성 장펀드는 일정 조건 충족 시 9.9% 수준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규모가 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절세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자산가 커뮤니티에서는 ISA나 연금계좌와 함께 국민성 장펀드를 절세,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야 하는지 검토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려도 존재합니다. 세금 혜택만 보고 접근했다가 투자 성과가 기대보다 부진할 경우 체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정 기간 자금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가 언급되면서 유동성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절세 상품과 안전자산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 투자 대상 자산이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단순 세제, 혜택만 보고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투자자들은 어차피 장기 투자 계획이 있었다면 세금 혜택까지 받는 구조가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국민성 장펀드는 단순 금융 상품이라기보다 세금과 투자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품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이 있는 투자자나 추가 절세 전략이 필요한 고소득 근로자들에게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제 한도를 대부분 사용 중인 투자자라면 기대했던 절세 효과가 실제로는 제한적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남들이 몰린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연말정산 구조와 자산 운용 계획을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처럼 세금과 투자 흐름이 동시에 변하는 시기에는 숫자 하나만 보고 움직이기보다 실제 구조를 끝까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절세형 투자 상품 경쟁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금융 이슈와 투자 흐름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